목포시가 평화왕정의 해양 레포츠센터 건립 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업 부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군청사 신축 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와 원도심을 아우를 수 있는 적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학교급식 노동자 대체 인력 제도가 발효되면서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가칭 전남교육수련원 건립 예산 200억 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시가 해양 레포츠센터를 평화광장에 짓는 계획을 끝내 포기했습니다. 예산까지 확정하고도 주민 민원을 이유로 수년째 손대지 못하다 뒤늦게 사업 부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해양 레포츠 센터를 목포시가 구상했던 건 지난 2014년부터 파워보트와 요트 등의 레포츠 기반을 조성해 관광과 레저를 함께하는 시설로 꾸미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절반씩 부담한 사업비는 모두 75억 원. 최초 갓바위 인근에 짓기로 했다가 주민 민원에 한 차례 밀려 부지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인근 아파트 주민과 상인들의 조망권 민원에 부딪혔고 2020년 7월 설계마저 중단됐습니다. 주민을 설득하겠다던 목포시는 목포 해양대로 사업 부지를 또다시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과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하고 설계도 다시 해 전라남도의 투자 심사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지루한 행정 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하게 됐습니다. 그리다가만 4억 원짜리 설계가 쓸모없게 되면서 설계 용역 등에 쓸 예산을 추가로 들여야 하는 상태입니다. 타당성 조사 같은 영역을 추진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 거거든요. 그 수립안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종합처라 다시 처리를 할 거예요. 주민 민원을 이유로 목포시가 사업 부지 변경을 거듭하는 사이 목포 대표 관광지인 평화광장의 친수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은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무안군이 코로나19 등으로 늦춰진 군청사 신축 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학 오룡 신도시와 원도심을 아우를 수 있는 적지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난 1969년에 지어진 무안군 청사입니다. 낡고 비좁은 데다 건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군청사의 신축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여 년 만에 후보지 선정에 나섰습니다. 신청사 부지는 4곳이 후보지로 올랐습니다. 현 청사 뒤편 주차장 일대와 무안 황토 클리닉타운, 무안고와 초당대 사이 농경지, 그리고 오령지구 공공청사 용지입니다. 앞선 3곳은 무안읍, 나머지 한 곳은 남학 신도시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경제력, 미래 성장 동력, 도농 균형 발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미래 도시를 향하는 무안의 상징인 만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사 건립 부지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안군은 읍면순회 설명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4곳 가운데 한 곳을 최종 후보지로 내년 초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이런 수렴을 한 결과를 우리 건립추진위원회 상정해서 거기서 의견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비 800억 원 가운데 400억 원은 이미 확보됐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본예산에서 책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와 행정 절차가 순조로운 가운데 무안군 신청사는 5년 뒤인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 가나전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안타깝게 졌죠. 하지만 팬들과 후배들은 2점이 뒤진 상태에서도 동점을 만들어낸 선수들이 포르투갈전에서도 투혼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상대 가나에 뒤진 채 시작된 후반전 경기. 선배 조규성의 날카로운 헤더슛이 골망을 뚫자 광주대 후배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첫 골이 터진 지 3분이 지난 시각, 해결사는 다시 조규성이었습니다.
후배들은 월드컵 한 경기에서 사상 첫 멀티골을 터뜨린 선배의 활약이 믿기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많은 대한민국에서 축구하는 선수들, 학생들 좋은 본보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격이 불씨가 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선배 나상호를 응원하기 위한 금호고 후배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후배들은 선수들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비록 추가골을 내주며 아쉽게 졌지만 후배들은 16강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이 매우 강팀이긴 한데 대한민국도 저번 경기도 잘했고 월드컵에서 4강도 간 팀이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 도심에서 실내 응원전을 펼친 시민들도 포르투갈을 맞아 펼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선수들의 투혼을 기대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하실 줄 몰랐거든요. 결과가 어떻든 일단 당연히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16강에 오르려면 경우의 수를 따지기에 앞서 피파 랭킹 9위 포르투갈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강호 포르투갈을 꺾고 4강 신화를 써냈던 만큼 이번에도 집중력을 발휘해 원정 두 번째 16강 진출을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노후 임차 산불 예방 헬기 추락 사고로 5명이 사망한 가운데 전남에서 운영 중인 임차 헬기도 노후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 헬기 업체 4곳에서 진화 헬기 8대를 임차해 운영 중인데 모두 20년이 넘었고 40년 이상 된 헬기도 4대에 달했습니다. 헬기는 내구 연한이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항공업계는 정비 비용과 가동률 등을 감안할 때 적정 교체 주기를 20에서 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자 화물연대는 삭발 투쟁을 전개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영암 대불항과 광양항 부두 등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규탄과 함께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7개 시군 21개 거점에서 850여 명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남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가운데 가칭 전남교육수련원 예산 247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교육수련원 설립 예정 부지가 선정됐는데 해당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 역시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하지만 관련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원도심 1897 계양문화거리의 집수리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1897 계양문화거리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외관을 보수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차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1897 계양문화거리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아프거나 다쳐도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휴가 내기 어려웠는데요. 최근 전담 대체 인력 제도와 관련한 전남도의회 1호 청원이 통과되고 전남교육청도 대책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4천여 명. 각 학교마다 최소한의 인력이 배치돼 교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리 실무 담당자가 단 1명뿐인 전남 지역 학교는 177곳에 달합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휴가를 보장받기도 어려운 인력 구조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는 지난 9월 제12대 전남도의회에 급식노동자 대체 인력제도 마련을 위한 1호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 실무사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쓰도록 인력 대책을 요구한 것인데 전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남교육청도 전담 대체 인력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휴가나 또 병 치료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 3월 목포와 무안 등 전남 8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정해 10명의 조리실무사를 휴가전담 대체 인력으로 신규 채용합니다. 해당 지역에 휴가자가 생기면 이들이 학교 급식 업무에 대체 투입됩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요. 학교 현장에 전담 대체 인력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2023년 시범 사업 이후 2024년부터는 대체 인력 제도를 22개 시군에 전면 확대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남 지역은 오늘 밤 한파특보가 발효돼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목포와 한평 등 전남 서남권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밤 9시부터는 목포와 흑산도, 홍도를 제외한 전남 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목포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박준영 변호사는 정의는 삶 속에서 실천돼야 하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격려,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박홍렬 목포시장 배우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 부인의 측근으로부터 현금과 새우 등을 받은 뒤 선관위에 신고해 당선 무효 유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홍렬 시장 부인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검찰은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